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노인 손님을 내쫓으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부지점장님. 하지만 잠시만요. 가게 입구에 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손님이 온 건가요? 제가 직접 응대하겠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진 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가을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노란 들판이 넓게 펼쳐져 주택가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작은 목조주택이 있었고 강민수 할아버지와 은정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73세, 은정 할머니는 70세였습니다. 두 분은 오랜 세월 함께 살며 온갖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 아침, 민수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옆에는 오래된 트럭이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전부터 두 분과 함께한 그 트럭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 버텨준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트럭을 보며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지도 몰라. 은정 할머니는 집 툇마루에서 화분을 손질하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 트럭과 함께한 추억이 많지. 두 분은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할 때 은정 할머니는 그 트럭으로 시장에 채소를 팔러 다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트럭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나중에 민수 할아버지가 회사를 세울 때도 이 트럭이 짐을 날랐습니다. 온갖 기억이 그 상처투성이 차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트럭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시동을 걸어도 오래된 소리를 내며 멈춰 있었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쉴 때가 된 거야. 민수 할아버지는 트럭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열심히 해줬지. 두 분은 조금 슬퍼 보였지만 어딘가 평온했습니다. 오랜 동료와의 이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할아버지는 차를 내오며 은정 할머니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새 차를 사자.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새 차?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 트럭은 쉬게 해주자. 우리 앞으로도 같이 벚꽃 구경 가고 싶잖아. 은정 할머니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은 트럭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팔 생각은 없었지만 추억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은정 할머니가 트럭에 숨겨진 서랍을 열자 오래된 편지가 나왔습니다. 20년 전 아들 현우가 쓴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5년 안에 회사 물려받아서 크게 키울게요. 은정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우, 꿈이 있었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옆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 녀석 열심히 했었지. 이제 현우는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빠서 요즘은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두 분은 조금 외로웠지만 아들이 잘 자란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편지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새 차 사는 게 현우를 부를 계기가 될지도.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했습니다. 그럼 내일 가게에 가자. 다음 아침 두 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한 아침밥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낡은 신발을 신고 은정 할머니는 색바랜 코트를 입었습니다. 겉모습은 소박했지만 두 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경기도 수원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민수 할아버지는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공장에서 파업 있을 때 일자리 잃을까 봐 걱정했었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옷을 몇 번이나 꿰매며 돈 아꼈던 때가 있었지. 두 분은 힘들었던 날들을 웃음으로 만들며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두 분은 내렸습니다. 눈앞에 큰 자동차 매장이 있었습니다. 고급차 전문 매장으로 유리 건물이 반짝였습니다. 안에는 빛나는 차들이 줄지어 있고 모두 비싸 보였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와 은정 할머니는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입구에 서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낡은 옷과 신발을 보고 행인들이 살짝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정 할머니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기 전 민수 할아버지가 은정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됐든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은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갇히면 괜찮아. 두 분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젊은 직원 재민이 두 분을 보았습니다. 35세쯤으로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재민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또 그냥 구경하는 손님이야. 시간 낭비야. 그 소리는 작았지만 은정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살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민수 할아버지는 태연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검은 현대 제네시스 세단에 다가갔습니다. 유려한 디자인이 멋졌습니다. 이 차 앉아봐도 되나?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재민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비싼 차예요. 구경만 하세요. 그 말에 은정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은 등을 돌려 다른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신입 준호였습니다. 아직 익숙지 않은 정장을 입고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보세요. 차에 타봐야 느낌이 오죠. 재민이 뒤돌아 준호를 노려보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은정 할머니도 안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차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트는 부드럽고 오래 타도 안 피곤해요. 엔진도 조용하고 주행이 부드럽죠. 열심히 말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시트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은정 할머니도 옆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두 분의 눈이 살짝 빛나는 듯 즐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멀리서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 저 녀석, 시간 낭비야. 저 노인들이 이런 차 살 리 없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가 또 은정 할머니에게 들렸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민수 할아버지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은정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준호가 두 분에게 물었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원하는 차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수 할아버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차 나쁘지 않네. 타보고 결정하고 싶다. 준호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승 준비할게요. 하지만 재민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승은 좀 어렵습니다. 비싼 차니까 앉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 태도에 준호가 놀랐습니다. 손님이 타보고 싶다고 하시면 반박했지만 재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신입이라 모르는구나. 이런 손님은 구경만 하고 간다. 은정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재민을 조용히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뒤쪽으로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화려한 남자들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재민은 바로 그쪽으로 가며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의 차로 안내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고 은정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두 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재민이 형이 저러는 거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민수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 좋은 녀석이구나. 은정 할머니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매장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낡은 핸드폰을 꺼내 누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게, 나다. 이제 와줘.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은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민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도와줄 사람이다. 곧 알게 될 거야. 매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보고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재민도 밖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매장 앞에 고급차 세 대가 멈췄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현대 에코스, 두 번째는 흰 기아 K9, 세 번째는 은빛 쌍용 렉스턴이었습니다. 모두 새 차로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셨습니다. 차에서 세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맨 앞은 현우였습니다. 40세쯤 짧은 머리에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현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두 분을 보며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시네요. 민수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쁜데 와줬나? 은정 할머니는 현우를 보며 눈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현우, 많이 컸구나.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놀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재미는 현우의 정장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현우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차 보러 왔을 뿐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죠. 뒤에 두 사람이 차 키를 들고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최신이고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장거리도 편해요. 정중히 말했습니다. 재미는 그 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설마 저 노인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까까지 웃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이런 차들이 오다니. 민수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장난치듯 말했습니다. 너도 타볼래? 준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뭘. 그때 재민이 다가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시승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재민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는 시승 안 된다고 했잖아. 재민은 당황하며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해입니다. 은정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현우가 재민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들 중요한 손님이야. 제대로 응대해.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검은 제네시스를 가리키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차 타보고 결정하고 싶다. 준비해줘. 준호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할게요. 준호가 시승 서류를 가지러 간 사이 재민이 동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신입, 운 좋은 거지. 나도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소리가 현우에게 들렸습니다. 현우는 재민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운이 아니야. 태도야. 재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승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와 은정 할머니가 차에 탔습니다. 준호가 조수석에 앉아 운전을 설명했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은정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승차감 좋네. 민수 할아버지는 핸들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쁘지 않아. 차는 매장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밖에서 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승이 끝나고 차가 매장에 돌아왔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내려서 은정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 나쁘지 않네. 살까? 어때? 은정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마음에 들어. 준호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사시는 건가요? 기뻐요. 민수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 덕분이다. 하지만 그때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은 제가 하겠습니다. 중요한 손님이시니까요. 급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라 민수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재민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습니다. 너, 아까까지 우리를 비웃었지. 재민은 얼굴이 굳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은.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수 회장님, 계약은 제가 처리하죠. 전액 현금으로 괜찮으신가요?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현금으로 전액 낸다. 그 말에 매장이 술렁였습니다.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전액 현금, 대단해요. 은정 할머니는 민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재민을 멀리서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노인들, 보통이 아니야. 밖에 있던 정장 손님들은 차를 보고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간 그들을 보며 재민은 더 당황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가져와. 준호는 급히 서류를 가지러 달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현우가 민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젊은 친구, 좋네요. 예전 아버지 같아요. 민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매장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준호가 계약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요, 민수 할아버지, 은정 할머니. 바로 처리할게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보았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민수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조용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재민은 혼자 서서 민수 할아버지와 은정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굽고 이마에 땀이 빛났습니다. 현우가 재민에게 다가가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재민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놀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계약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전액 내고 오늘 가져가고 싶다. 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흥분했습니다. 오늘요. 대단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은행 처리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다른 직원들이 가까이 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전액 현금이라니 진짜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준호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차, 승차감 좋았어. 우리 나이엔 조용한 차가 좋지.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정 할머니, 이 차면 절대 만족하실 거예요. 안전하고 오래 탈 수 있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그 대화를 듣고 준호를 칭찬했습니다. 너, 손님을 제대로 대하는구나. 감탄했어. 준호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일인데요. 하지만 그때 재민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 제가 처음 응대했어요. 계약은 제가.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한 척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재민을 뚫어지게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아까까지 우리를 비웃었지. 이제 와서 뭐냐. 재민은 말문이 막혀 변명했습니다. 아니, 오해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현우가 차갑게 재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너, 이 두 분을 구경꾼 취급했지. 태도가 문제야. 재민은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일 때문에. 현우가 손을 들어 막으며 잘랐습니다. 변명 마라.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과가 달라져. 매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재민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예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가난하고 낡은 옷 입고 매일 땀 흘리며 일해. 그래도 요즘 세상에서는 노력해도 소용없나? 그 말에 재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돌렸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민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질문은 매장 안모두에게 울렸습니다. 준호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 저는 노력하면 보답받는다고 믿어요. 예전 할아버지처럼 노력한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기뻐요. 민수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좋은 대답이야. 젊은데도 알겠네. 은정 할머니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도 나아질 거야.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료들은 재민에게서 눈을 돌리며 멀어졌습니다. 현우가 민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서 제가 확인할게요. 문제 없으면 바로 끝납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부탁해, 현우. 현우는 서류를 들고 매장 안쪽으로 갔습니다. 밖에 있던 정장 손님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떠났습니다. 재민은 그 뒷모습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까까지 정중히 대했던 손님들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갔습니다. 반면 민수 할아버지와 은정 할머니는 매장에서 제일 비싼 차를 사려 했습니다. 재민의 가슴에 쓰라린 느낌이 퍼졌습니다. 준호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서명할 때 민수 할아버지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 일 좋아하냐? 준호는 잠시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해요. 손님이 기뻐하면 저도 기쁘거든요.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르쳤습니다. 그럼 오래 해라. 이런 일은 사람이 중요해. 준호는 진지하게 듣고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할게요. 현우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처리 끝났습니다. 현금 전액 송금 확인됐어요. 차도 바로 드릴게요. 민수 할아버지는 일어나며 부탁했습니다. 그럼 키 줘. 준호가 키를 가져와 민수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키를 쥐고 은정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벚꽃 보러 갈 수 있겠네. 은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기대돼.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직원들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민, 이번엔 실수했네. 저런 중요한 손님을 놓치다니.
그 소리가 재민에게 들렸고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현우가 재민에게 다가가 경고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마. 재민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와 은정 할머니는 차로 다가갔습니다. 검은 제네시스는 조용히 두 분을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밝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민수 할아버지는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또 보자. 은정 할머니도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매장 밖에서 고급차 세 대가 엔진을 켜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와 은정 할머니는 새 차에 탔습니다. 검은 제네시스는 조용히 엔진을 켜고 매장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며 밝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민수 할아버지는 창문 밖으로 손을 살짝 들어 답했습니다. 은정 할머니는 조수석에서 시트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편하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거면 멀리도 갈 수 있겠어. 현우는 매장 밖에서 세 대의 고급차에 탔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민수 회장님, 은정 어머니, 또 연락드릴게요. 정중히 말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차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바쁜데 고맙다. 현우는 미소 지으며 차에 탔습니다. 세 대의 차가 천천히 떠나고 매장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매장 안에서 재민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동료들은 재민 주위를 피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작게 말했습니다. 재민, 이번엔 망했네. 저런 중요한 손님을. 재민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매장 안쪽에서 계약서 사본을 정리하며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와 은정 할머니가 차를 산 일이 준호에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준호, 잘했어. 저 손님들 특별한 분들이었나 봐. 준호는 놀라 물었습니다. 지점장님도 아시는 건가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래, 저분은 예전에 이 지역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더라. 이제는 큰 회장님이라던데. 준호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겉으로만 보면 모르죠. 지점장은 웃으며 농담했습니다. 너 손님을 제대로 대했으니 좋은 결과 얻은 거야. 재민한테 배워야겠네. 준호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그냥 평범하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수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편 재민은 매장 구석에서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의 질문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예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부모님이 매일 일하며 간신히 살았던 때. 재민도 열심히 노력해 지금의 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재민은 멈춰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쓰라린 느낌이 퍼졌습니다. 그 밤 민수 할아버지와 은정 할머니는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새 차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은정 할머니가 민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매장에서 있었던 일 잊을 수 없네.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준호 같은 아이가 있어서 나쁘지 않았어. 은정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저 애는 달랐지.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어. 민수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우리도 자주 비웃음당했지. 더러운 옷 입고 땀 냄새 난다고. 하지만 열심히 했으니 지금이 있는 거야. 은정 할머니는 민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저 트럭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지도. 두 분은 낡은 트럭을 떠올렸습니다. 망가졌지만 소중한 동료였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정 할머니가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현우.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정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내일 손자를 데리고 온대. 민수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기대되네. 다음 날 현우가 손자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민수 할아버지와 은정 할머니에게 달려와 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은정 할머니는 손자를 안으며 눈을 적셨습니다. 많이 컸구나. 민수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너 건강해 보인다. 현우는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새 차 얘기 듣고 놀랐어요. 민수 할아버지는 새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야. 어제 샀어. 벚꽃 보러 가기 좋겠지. 현우는 차를 보며 웃었습니다. 멋지네요. 아버지답네요. 손자는 차 주위를 뛰며 소리쳤습니다. 멋져. 은정 할머니는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면 어디든 재밌겠네. 가족이 정원에 모여 차를 마셨습니다. 현우가 민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 얘기 나왔어요. 옛날의 노력이 지금의 바탕이 됐다고. 민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이어줘서지. 나는 이제 은퇴야. 은정 할머니는 손자에게 과자를 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모험할 수 있지. 저녁, 가족은 새 차를 타고 근처 수원 화성행궁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손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은정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도 보자. 현우가 민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란 누구예요? 민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녀석이야. 너도 만나보면 좋겠네. 집에 돌아왔을 때 우체통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은정 할머니가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민수 할아버지, 준호한테서 온 거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 은정 할머니, 그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차를 팔았고 승진했어요. 그때 두 분을 믿은 게 다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은정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열심히 하고 있구나.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 녀석이라면 잘할 거야. 밤, 두 분은 정원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새 차가 옆에 있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은정 할머니가 민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인생 참 신기하지. 민수 할아버지는 은정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와 함께면 그걸로 됐어. 두 분은 별 아래서 조용히 웃었습니다.